네, 안녕하세요. 네, 파이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포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수업이 끝났었죠. 그래서 우리 반복문이 왜 필요한지 그런 이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문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좀 이렇게 같이 코딩을 해보면서,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직접 그 폼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VS 코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 역시 또 삭제하고요. 자, 오늘 날짜로 파일을 하나 또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2023 04 28점 파일. 네. 자, 오늘 날짜로 해서 파일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자, 일단은, 주석으로, 자, 우리 이제 포문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죠. 그 포문의 형식, 자, 포문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우리 이제 반복문,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코드들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끔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반복문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포문이라는 애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보셨었죠. 그럼 복습 겸 해서, 그 포문을 쓰는 이제 규칙, 문법이 되겠죠. 또 for라는 키워드 예약어를 이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변수가 와야 되고, in이라는 또 역시 키워드가 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in 키워드 뒤에는 range라는 이제 명령어, 함수가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range 안에다가는 시작값이라는 애를 써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끝값을 적는데, 끝값은 이 레인지의 요 두 번째, 실제 이제 요 끝값이라는 자리를 쓸 때는 내가 원하는 끝값에다가 플러스 1한 값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가값이라는 값을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 뒤에는 콜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포문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포문 안에서 내가 이제 반복 수행할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 포문 다음 행에 오는 이 포문에 속하는 이 반복해서 수행할 이제 코드들을 내가 몇 번 반복을 시킬 건지를 이 range 함수의 요 세 개의 값, 이제 인자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이제 함수 부분이 나오면은 이 함수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이제 명령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이제 명칭은 이제 용어는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함수들은 이제 뭔가 이제 기능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기능 처리하는데 필요한 이제 데이터 값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가로 안에 받아서 이 range라는 기능이 묶여 있는 애한테 요 값을 쉼표로 이렇게 구분하면은 각각 다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쉼표로 구분해서 값을 세 개를 써줬죠. 시작값이라는 데이터와 끝값이라는 데이터와 증가값이라는 데이터. 이 세 가지의 값을, 즉 데이터를 range라는 그 기능 안에다가 넘겨주게 되면은 이 range 안에서는 요 시작값과 끝값, 증가값이라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선 횟수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지정한 이제 증가값만큼 이제 변하면서 앞에 있는 이 변수, 우리 포하고 인 사이에 있는 변수에다가 이 값을 얼마만큼 해서 증가값만큼 증가하면서 시작부터 끝값까지 그 범위에 있는 값들을 차례차례 이 변수에다가 반환해주는 형태로 전달해주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반환이 되는 횟수만큼 이 밑에 있는 반복할 수행할 코드가 반복해서 어,
동일한 이제 코드를 반복해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값과 끝값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지정한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여기 세 번째 쓴 증가 값에 의해서 그 증가된 만큼 값이 요 시작과 끝값 범위에 있는 값이 증가값만큼 변하면서 이 변수에다가 전달해주면서 이 포문은 반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값과 증가값으로 해서 이 포문이 몇 번 반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할 수 있는지 그런 반복문을 요 레인지 안에 있는 요 세 개의 값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실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예제처럼 for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in.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는 우리가 위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명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폼은 안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변수명을 그냥 만들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i라는 값을 그냥 포문 안에서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in 키워드 뒤에 range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 안에다가 0쉼표, 3쉼표, 1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뒤에 콜론 찍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자, 이제 포문이 이제 지정이 되고, 그 포문에 이제 속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라라고 해서, 자동으로 6행에는 이제 들여쓰기가 된 상태에서 커서가 깜빡이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코드, 반복, 이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실행할 코드를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행처 음파 이선이라는 문장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번 라인에 있는 이 코드가 이제 실제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실행할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6번 라인의 코드는 프린트, 출력하라는 거죠. 모니터에 난생처음 파이썬이라는 문장을 출력하라는 건데 자, 얘를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을 하는지 알아야 이제 얘가 이제 몇 번 출력되는지를 알겠죠. 또 위에 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값, 그죠? 시작값이 제일 첫 번째 값입니다. 그러면 0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러면 0이 이제 시작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이라고 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레인지의 두 번째 값으로 쓸 때는 우리가 이제 뒤에 플러스 1 한 값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끝값은 여기에 이제 작성한 거에 마이너스 1 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요 쓸 때, 레인지에 쓸 때는 플러스 1 한 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3이라고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끝값은 2가 된다.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뒤에는 이제 증가값, 1씩 증가하면서, 그래서 시작값서부터 1씩 증가하면서 끝값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rang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그죠? 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을 요 i라는 그죠? i라는 변수에다 대입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print라는 이 6번 라인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서 레인지에서 이제 1이라는 값을 증가를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 이제 다시 이제 1을 증가한 값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을 다시 i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주고 내려와서 6번 라인을 또 실행하는 거고요. 다시 올라가서 증가를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1이었죠. 1을 이제 변수에다가 i 변수에다 넘겨줬으니까 다시 이제 1을 증가하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2라는 값을 i 변수에다 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6번 라인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 보니까 2 우리 끝값을 2까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범위 0부터 2까지 이제 다 실행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범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예, 그 i 이제 변환해 준 값이 1 증가하게 되면 이제 3이 되니까 이 레인지의 이제 실행은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반복문도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종료가 될 때는 6번 라인을 건너뛰고 그냥 다음 이제 다음 포문에 속하는 코드를 건너뛰고 이제 다음 코드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작성하면은 총 0, 1, 2라는 값을 각각 발환시켜주면서 i 변수에 넘겨주면서 예, 세 번 프린트라는 요 6번 라인에 있는 포문에 해당하는 이 실행할 코드를 실행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우리 이제 포문 반복문이다. 그래서 총 세 번 반복하는 반복문. 총 세 번을 반복하니까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실행할 6번 코드를 세 번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난생처음이라는 이 글자가 화면에 세 번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보시고 진짜 세 번이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세 번 출력이 되죠. 네.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포문을 활용을 해서 range라는 명령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그 반복시킬 그 횟수를 이 시작과 끝 증가값으로 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만큼 반복을 시킬 수 있는 반복문을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이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처리할 그 문장 코드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얘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자, 밑에다가 자, 요번에는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부터 10까지 출력하려면 어떻게 되죠?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는, 그죠? 프린트 하고선, 그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숫자를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단순하기도 하고, 뭐, 물론 1부터 10까지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뭐, 만약에 이제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 뭐, 1부터 1000까지,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화면에 숫자들을 출력을 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인트 하고선 일일이, 그죠?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는 없겠죠? 너무 이제 비효율적인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포문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손쉽게 1부터 10까지 원하는 숫자들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포문을 사용할 겁니다. 자, 포문을 사용하는데 자, 우리 1부터 해서 10까지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포문은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냐면 그죠? 10번을 반복하면 돼요. 10번 반복하면서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그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이 포문을, 아까 이제 썼던 포문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레인지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그 범위가 우리가 지정한 증가값만큼 계속, 한 번 이제 반복할 때마다 그 증가값에 의해서 값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값은 i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이 i라는 변수의 값이 계속 변해서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라는 변수에는 계속 우리가 레인지에 지정한 그 범위만큼의 숫자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i라는 변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수, 똑같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가 이 포문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러면 포문을 쓸 건데, 자, 우리 10번 반복하는 포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i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 거고요. 뭐 a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in이라는 키워드를 또 쓰고, 그 다음에 range라는, 역시 명령어, 함수를 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범위를 시작과 끝값을 정해야 되겠죠. 자, 시작값은 우리가 뭐 숫자 아까 이제 0을 넣었지만 시작값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숫자를 그대로 i라는 변수에다 넣어서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값과 증가값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어, 그죠? 반복한 횟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나는 이제 1부터 10까지 출력하기로 했으니까 처음에 i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면 그 저장된 값이 들어가 있는 i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값은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끝값은 우리 1부터 10까지 출력할 거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10이라는 값이 i 변수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값은 10까지만 오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10번 반복하면서 i라는 변수의 레인지에서 1부터 10까지 1씩, 그죠? 1씩 증가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인수 끝값은 우리가 내가 10까지 원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1한 값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11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증가값. 자,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i라는 변수에 1, 2, 3, 4, 5 이렇게 1씩 증가된 값을 차곡차곡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1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자, 그 다음에 10번 행에다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프린트아웃에서 i라는 변수 값을 그냥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면은 우리 이 포문에서 range라는 요 명령어, 즉 함수에서 1부터 시작을 해서 i에다가 전달을 해주면은 한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와서 10번 라인에서 i 변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찍어주게 되고요. 다시 올라가면 예, 현재 1에서 1 증가시킨 값으로 변경을 하고 그래서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2라는 값을 i라는 변수에다 넣어주게 되고 다시 내려와서 i 변수까지 출력하면 1, 2 계속 이제 얼마까지요?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i 값을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이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i 값을 쭉 찍어주게 되면은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보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9, 10 그대로 출력이 됐죠. 자,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range라는 이 포문을 쓸 때 이 range라는 함수 안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의 이 반복 횟수, 원하는 이제 반복 횟수만큼의 그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이 값들을 변환이 돼서 이 값이 이제 계속 요 i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이 i 값을 내가 이제 이 포문 안에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값에 맞춰서 이 레인지에 이 시작값, 끝값, 증가값을 잘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 숫자가 1부터 10까지 한 행에 하나씩 출력이 됐었죠. 자, 우리 프린트문을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 프린트 한 번의 프린트가 화면에 출력이 될 때 한 번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또 프린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행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줄바꿈이 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포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죠?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 한 번씩 프린트를 실행시키다 보니까 자, 얘는 이제 프린트를 한 10번 쓴 거와 같은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행에 하나씩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 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 행에 하나씩 출력하지 않고 가로 방향으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이 프린트문에 우리가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 있죠. 변수를 써주고, 그다음에 쉼표로 구분하신 다음에 뒤에 and equal 작은 따옴표 두 개, 작은 따옴표 열고 닫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자, 1, 2, 3, 4, 5, 6, 7, 8, 9, 12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요 and equal 작은 따옴표 요 기호가 하는 역할은 프린트문이 프린트문을 통해서 i라는 변수를 출력하고 그 뒤에 강제 줄바꿈 그죠? 아까처럼 이 and equal 작은 따옴표라는 이 기호를 쓰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줄바꿈이 돼서 이 프린트문은 한 줄에 하나씩 내용을 이제 자기가 가로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한 줄에 하나씩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 요 and라는 이 기호를 쓰시게 되면 줄바꿈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줄바꿈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프린트문하고 출력이 되고 줄바꿈이 안 되게 요 기호를 썼기 때문에 계속 줄바꿈이 되지 않고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출력되는 애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출력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콘솔 창에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요 줄바꿈이 되지 않고 옆으로 이제 쭉 붙여서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 기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이제 좀 문법 공부하고 연습할 때는 요 기호를 좀 자주 이제 쓰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어, 주석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and 작은 따옴표 요 두 개의 기호는 어, 방, 불바꿈이 되지 않게 이호라고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바로 방향으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자, 요렇게 할 때 사용되는 기호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활용하여 합계를 구하는 우리 반복문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단순하게 출력하는 명령만 쭉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반복문을 이렇게 이제 프린트라는 단순하게 이제 출력하는 것만 이제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연산도 반복문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문을 배우기 전까지는 만약에 1부터 10까지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죠? 뭐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죠? 합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 안에다가 우리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우리가 포문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합계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산식, 그죠? 산술 연산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의 내용을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프린트라는 그죠? 출력문을 통해서 우리 합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면, 그죠? 우리가 우리 파이썬이나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1부터 10까지 더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코드를 짜줄 수가 있겠죠. 자, 1부터 10까지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뭐 1부터 100까지, 뭐 1부터 1000까지, 1부터 만까지 합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쓴다는 거는 뭐 10까지는 어떻게든 쓸 수 있는데 이거 20, 뭐 30, 뭐 100까지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되게 또 역시 비효율적인 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포문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숫자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그 범위 안에 모든 그 숫자 값들을 더하는 그런 산술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포문을 활용해서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할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부터 뭐 10까지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반복문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일단 얘를 지난번처럼 한번 먼저 그 슈도 코드 이제 바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로 이제 문법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값을 이제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먼저 1부터 10까지 변할, 변수, i를, i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변수가 이제 하나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슈도코를 쓸 때 완전히 그냥 문장으로 써도 되지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좀 문법을 이제, 파이썬에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하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키워드 뒤에 우리가 직접 이제 코드 쓰는 것처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문장 형태로 쓰는 거죠. 포의 변수 i가 1을 시작으로 1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10번 반복을 하는데 i의 1을 시작으로 해서 1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i라는 변수 우리가 1부터 10까지 변할 변수 i를 이제 준비를 했죠. 그 i 변수에다가 실제 1부터 이제 1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그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번째 작성한 이 문장의 포문이 반복할 때 합이라는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합이라는 변수의 i 값을 더해주면 그죠? 그러니까 합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i라는 변수에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해서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 i 값을 다시 이제 요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키는데 걔를 이제 그냥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더해주면서 대입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합이라는 변수에는 1부터 10까지, 그죠? 1부터 10까지의 총 합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우리 합, 합 변수의 값을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출력만.
네, 요렇게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주석 기호로 해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헷갈릴 수가 있으시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우리 이제, 그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간단한 문장 세 번 출력한 거. 자, 요거는 이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슈도 코드 형태로 먼저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 코드, 슈도 코드에서 우리 저번에 이제 이 포문 할 때는 완전 거의 문장 형태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장 형태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처럼 이제 조금 이제 코드, 파이썬의 그런 이제 예, 키워드들이나 어떤 그런 이제 문법의 규칙을 조금 이제 지켜가면서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더 얘가 이제 좀 처음에는 이제 힘드시니까 문장 형태로 쓰시다가 점점 이제 요런 형태로 좀 쓰시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 이제 코드로 옮기기에는 요게 조금 더 이제 편하겠죠. 또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 변수 i 준비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i 변수 선언하고 그죠? equal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또 i 변수를 선언하면서 그냥 0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자, 일단은 한번 쭉 써볼게요. 자, 1부터 11, 1 하고요. 콜론. 자, 그 다음에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i 값을 계속 누적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1에서 10까지의 합은 합, 합이다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장 하나 만들어주고 뒤에 최종적으로 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죠? 예.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슈도 코드 썼던 거를 그대로 옮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 변수 0으로 초기화 시키고요. 선언해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놓고 이 폼은 안에서 i 변수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range는 우리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거니까 시작값이 1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끝값은 10인데 실제 요 두 번째 요 자리에 쓸 때는 플러스 1한 값을 써야 되니까 11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i 변수에 계속 이제 전달될 때 이 포문이 한번 돌 때마다 i 변수의 값이 전달될 때 1씩 증가하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죠? 끝까지 10이니까 10까지 i 변수의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1부터 10까지의 값이 차례차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문이 한번 이제 반복할 때마다 21번 라인에서는 이 i라는 값을 합이라는 변수에, 그죠? 합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하고 더하기를 해서 다시 합이라는 변수에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이 합이라는 변수에는 i 값을 계속 더한 누적 값이 이 합이라는 변수에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즉, 1부터 10까지의 총 합계가 이 합이라는 변수에 이 포문이 한번 반복할 때마다 i 변수의 값을 합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와 계속 더해서 다시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예, 대입을 시키니까 이 포문이 전체적으로는 10번 반복하겠죠? 10번 반복하면서 1부터 10까지의 누적 합계를 이제 구하고 포문이 이제 10번 다 반복하고 나면 이 포문은 이제 종료가 돼서 우리 이제 23번 라인으로 넘어오겠죠. 23번 라인에서는 이제 합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실제 1에서 10까지의 이제 합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그죠. 오류가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잘 쓴 것 같은데, 오류가 나옵니다. 자, 오류가 이제 왜 나오냐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합이라는, 이 합이라는 변수에, 지금 이제 여기 콘솔 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콘솔 창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작성한 코드에서 뭔가 이제 오류가 있어서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창에 몇 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났는지 친절하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났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라인 번호를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무엇이 이제 문제인지 이렇게 또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name error, name hop is not defined. 예. 그러니까 합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가만 보면 우리 잘 쓴 것 같은데, 그죠? 잘 쓴 것 같은데, 여기가 오류가 났어요. 자, 먼저 우리 21번 라인의 구조를 보시면요. 자, 우리 대입연산자, 합이라는 대입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대입연산 우측에는 연산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의 연산식이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자, 가장 먼저 처리되는 부분이 어디죠? 그죠? 우측에 있는 이 연산식이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입연산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산술 연산식,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값을 바로 대입을 시키지만, 만약에 이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이렇게 연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연산식이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좌측에 있는 변수의 값을 대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자, 얘를 먼저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19번 라인부터 20번 라인, 그 다음에 21번 라인으로 반복이 돼서 21번 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얘를 먼저 맨 좌측에 있는 얘를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를 먼저 처리한다고 했죠. 산수식. 그래서 합이라는 이 변수에 i라는 변수의 값을 더해라라는 걸 처리하는데 자 i는 위에 있어요. 그죠? 위에 우리 19번 라인에서도 i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포문 안에서도 i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레인지에서 전달받은 값이 i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i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컴퓨터가 이제 아는데, 자, 합이라는 변수는, 자, 이 21번 라인 위에서 보시면은 합이라는 변수가 뭔가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이라는 변수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컴퓨터는 모른다. 그러니까 i는 위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i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 합이라는 애는 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합이라는 이 변수를 위해서 선언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포문을 통해서 합이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지도 않고 그냥 생뚱맞게 21번 라인에서 처음 그냥 탁 나와버린 거야. 자, 근데 이거 흔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21번 라인을 통으로 보면은 합이라는 변수명을 맨 좌측에 쓰고 이꼴 한 다음에, 예, 연산식에서, 합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1번 라인 넘어오면은, 이 산술식부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합이라는 변수를 생성하는 거를, 예, 처리를 먼저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합이라는 변수는 아직 없는 거예요. 파이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21번 라인의 이 산수식에 쓰인 이 합이라는 변수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도 없고 그 안에 어떠한 이제 변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값도 없겠죠. 그러니까 얘를 서로 더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이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이제 얘가 이제 뭔가 이제 여기서
뭐 0 이렇게 하고 밑에서 합하고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뭐 이렇게 되면 원래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건데 그냥 쉽게 일단은 그러니까 합이 먼저 위에서 합이라는 애가 이제 단독적으로 생성이 되거나 어떤 값을 대입시키는 그런 일로 쓰였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오류가 안 나겠지만 지금 딱 요 코드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파이썬이 얘네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 합이라는 애는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난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19번 라인 밑에다가 합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0이라고 초기화를 하나 시켜주는 게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합이라는 우리가 이제 포문 안에서 이 합이라는 변수를 쓰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위에서 합이라는 변수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장 공간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시켜봤기 때문에 합에는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합에는 0, 그 다음에 i는 1이 되겠죠. 레인지에서 1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i에는 1이 들어가 있으니까 0 플러스 1은 해서 1이라는 값이 다시 합이라는 변수에 이제 대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2로 값이 이제 2로 증가가 되고 변수의 2의 값이 전달이 되겠죠. 다시 넘어와 보면 합에는 1이 들어갔죠. 그러면 i는 지금 2로 변했으니까 서로 2 플러스 1은 해서 3이라는 값이 합이라는 변수에 다시 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는 위에서도 썼지만 변한다라고 해서 변수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변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에는 최종 마지막에 들어온 애만 남는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값에 새로 들어오는 값이 누적돼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값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값이 최종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그죠? 합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에 계속 i 값을 더해서 우리 다시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식을 쓰시게 되면은 누적된 그 합계의 값이 이 합이라는 변수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실수가 이제 초반에 처음 배우실 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류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변수 위에서 이게 초기화 선언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이렇게 위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한번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에서 10까지 합은 55라는 값이 제대로 잘 출력이 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오류를 해결하고 우리 1부터 10까지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서 이 i에 저장된 값을 활용해서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된 값이 차례대로 i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니까 그 i 변수의 값을 우리가 다른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변수에 계속 누적 합계를 만들면은 우리 1부터 10까지의 총합을 합계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포문에 쓰는 요 i 있죠. 자, 요 19번 라인에서 이렇게 처음에 선언을 했죠. 자, 근데 얘는 없어도 상관없죠. 그죠? 얘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for i 여기서 요 i가 여기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첫 번째에서 그냥 포문 시작하기 전에 포문에 쓸 i라는 변수를 굳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코드가 이제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실제 이제 뭐 이렇게 반복문이라든지 조건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밑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사용할 변수들을
미리 위에서 다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제 변수들, 내가 사용할 그런 변수들, 슈도 코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도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변수들을 이제 사용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다 적는 것처럼 실제 코드에서도 얘가 실제적으로는 이 19번 라인에 있는 i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하는 이 작업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코드가 없어도 실제 이 코드가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어떤 코드들에서 이제 사용할 그런 변수들은 미리 위에서 선언을 하고 0으로 초기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초기화 값이 0이 아닌 어떤 이제 기본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값들로 이제 초기화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가독성, 그러니까 이 코드 안에서 사용된 그런 변수들이 어떤 이제 변수들을 이제 쓸 건지 그런 것들을 미리 쭉 작성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작성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변수들을 좀 이제 명확하게 좀 확인하고 코드들의 어떤 흐름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위에 상단에서 실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이제 사용될 변수들을 먼저 선언을 하고 코드를 이제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i 변수, 포문에서 변수를 이제, 생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레인지 함수에서 이제 전달받아서 이렇게 코드가 이제 돌아가는데, 굳이 요 위에 i라는 얘도 없어도 이제 잘 돌아가는데 굳이 얘를 왜, 써야 되는지, 그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가끔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요 오류 찾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사용될 그런 변수들은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선언을 해놓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슈도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뭔가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 만들 겁니다 하고서 이제 쫙 이제, 작성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이제, 계획 없이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업을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코딩을 하기 이전에 이런 이제, 우리, 간단하게 뭐 이제, 그 조건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순서도나 막 이런 거 다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슈도 코드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 단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제 그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 나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뭐 더하기가 되고 또 빼기가 되고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획 단계에서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슈도 코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순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어떤 변수명을 이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다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코드로 옮길 때는 그 설계서에 나오는 이제 그런 코드들을 변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작성해서 이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이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이렇게 선언을 쫙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기능 구현이나 이런 거 이제 코드 작성할 때 이렇게 이제 위에 선언한 코드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요 레인지의 요 범위 지정하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반복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이 if문과 마찬가지로
그 중첩해서, 중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첩해서. 또 포문 안에 또 포문을, 포문 안에 또 포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한 번 반복하고 안에서 또 뭐 10번을 반복한다는가?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10번 반복하고 안쪽에서 2번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총 몇 번 반복해요? 2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문으로 20번을 반복을 해도 되지만 뭔가 이제 한 번 반복할 때 안에서 다시 뭐 2번을 반복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이제 포문을 그러니까 포문 안에 또 포문을 써서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우리 이중 포문 한번 사용을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이중 포문 이용하실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구단을 출력하는 우리 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드를 한번 작성을 먼저 해볼게요.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k 다시 0. 그래서 i랑 k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문을 사용하는데 i 변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range에 2부터 쉼표 0, 쉼표 1. 자, 요렇게 한번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작성하면서 얘 포문은 그러니까 시작값부터 끝값이 어떻게 되고 몇 번을 반복하겠구나.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포문, 31번 라인 포문에서 얘가 이제 한 번 반복할 때 밑에 와서 실행할 코드가 아니라 다시 포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을 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이 되는 포문인지 한번 몇 번 반복하는 포문인지 한번 예, 코드를 입력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줄 거고요. 음,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그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네, 그죠. 2단부터 해서 우리 9단까지 9구단이 이렇게 쭉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자, 우리가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폼을 안 쓴다라고 하면은, 그죠? 일일이, 그죠? 2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는 4 해서, 자, 이 내용을 쭉 프린트문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해 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이중 포문이라는 반복문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단 몇 줄로 구구단을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포문 코드로 넘어와 보시면요. 아까처럼 우리 이제 i랑 k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i 변수는 첫 번째 포문에서 우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range에 2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작은 2부터 해서 우리 이제 9구단에 이제 단이 되는 거겠죠. 2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10이니까 총 9까지 그죠? 2부터 9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포문을 반복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2, 3, 4, 5, 6, 7, 8, 9, 총 8번, 그죠? 8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반복문이 한 번 반복할 때 32번 라인에 와서 실행할 코드를 딱 보니까 다시 반복문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두 번째 포문은 K 변수를 사용했고요. 레인지를 1부터 10까지. 그래서 단에다 이제 공통적인 값이 있죠. 그러면 1부터 9까지. 그죠? 1, 2, 3, 4, 5, 6, 7, 8, 9.
총 9번 반복하는 포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첫 번째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 이 32번 라인에 있는 이 두 번째 포문은 9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포문이 한 번 이제 반복할 때마다, 우리 출력을 해주는 거죠. I 값에다가 X 찍어주고, K 값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I인데, I 곱하기 K 하면은, 2 곱하기 첫 번째, 처음이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여기 이제, 2 곱하기 1은 2인데, 아까 제가 이거 코드를 잘못 썼나 봐요.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 요렇게 이제 이중 포문을 이제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처음 31번 라인의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 32번 라인에 있는 이 포문은 9번, 9번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프린트, 33번 라인에 있는 이 프린트는, 그죠? 9번 반복하는 거예요. 9번 반복하고, 끝나게 이제 9번 출력해주고 끝나고 이 34번 라인은 이 포문 바깥쪽에 있는 포문에 해당하는 코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이 끝나고 나면 밑에 와서 그냥 프린트문만 하나 있죠.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단과 단 사이에 한 줄을 띄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을 띄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무것도 없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했다. 프린트문을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4번 라인에 있는 이 프린트문은 몇 번 출력이 될까요? 그죠? 31번 라인에 있는 이 포문의 반복 횟수만큼 얘는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8번 반복하죠. 2부터 해서 9까지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얘는 8번 반복하게 되는 거고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바깥쪽 포문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9번씩 9번씩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9번 반복하고 끝나고 다시 바깥쪽 포문으로 돌아오면 이 i는 1이 증가된 값으로 가지만 이 증가돼서 다시 32번 라인으로 오면은 얘는 다시 1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포문 한 번 반복할 때 32번 라인에 있는 포문도 아홉 번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중 포문까지 사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요 레인지만 이제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만 시작값, 끝값, 그 다음에 증가값, 요 값들의 이제 시작값과 이제 끝값을 이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의 그 범위, 지정하시는 그런 범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포문과 동일하게 중첩해서 포문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횟수의 이제 그런 이제 반복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반복이 이제 횟수에 이제 대비해서 안쪽에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을 시켜서 이제 각각 다른 이제 코드들을 반복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문, 반복문까지 이제 우리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코드로 이제 작성하는 것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반복문에 또 해당하는 명령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이라는 애가 있는데 또 while문 또 포문보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 빈도가 높진 않은 아이인데 우리 이제 그래도 이제 반복문에 이두 가지 포문과 이제 while문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 while문도 잠깐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스트라는 이제 또 우리 파이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이제 변수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변수 이외에 우리가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 또 형태를 이제 제공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리스트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